첫 시간으로 AVR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VR의 특징은 AVR이라는 명칭 자체가 초기에 이 리스크 칩을 개발한 사람들의 이름의 첫자를 따서 명명이 된 거고요. 아트멜사의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아트멜사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과 그 장점을 살린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AVR은 그 중에 하나고요.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을 기본 사양으로 내장하여서 개발과 양상의 편리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변 회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칩 자체가 이제 설계에서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ISP 기능이 있다는 거.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약자고요. 간단하게 룸라이터 같은 외부 기기 없이 PC로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칩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타겟 시스템에 꽂혀 있는 상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997년에 출시된 이후에 단기간에 8051이나 PIC의 인기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크 구조의 저전력 고속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AVR은 130여 개의 명령어가 대부분 단일 클럭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16MHz에서 약 16밉스의 고속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MHz라면은 1MMs, 그러니까 한 클럭에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 단위가 그대로 밉스 단위로 고속으로 동작이 됩니다. 요즘에는 20MHz에서도 동작을 하는 AVR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20MHz라면은 약 20밉스의 고속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32by 8비트의 범용 레지스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범용 레지스터의 숫자가 32개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C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에서 펑션의 파라미터라던가 출력 파라미터나 입력 파라미터 같은 거를 전부 다 레지스터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수행을 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구조를 채택을 해서 내부의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에 대해서 데이터나 어드레스 버스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접근하고 명령어를 읽는 동작이 이렇게 하버드 구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하고 동시에 명령어를 수행하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동작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AVR의 특징은 다양한 주변 장치를 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방향 입출력 포트를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요. 입출력 포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AVR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비트와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내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PWM 제너레이터도 타이머 카운터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WM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제어를 한다든가 하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 변환기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을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센서 값을 읽어드린다거나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UART나 SPI, I2C 같은 직렬 통신기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UART 직렬 통신기를 이용을 해서 PC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통신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비교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특수한 용도에 맞는 특수한 주변 기기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VR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VR의 종류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AVR 코어는 모든 어떤 종류의 AVR이든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AVR 코어는
코어의 구조는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00% 동일하다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2개의 레지스터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제어 모듈이라든가, 그런 ALU 구조 같은 거는 동일합니다. 이제, 어셈블리의 명령어에 대해서는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니 모델,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들이 타이니 모델이나 메가 계열의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용도에 맞는 다양한 그 제품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니 모델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AVR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VR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TP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그림에 실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 타이니 계열의 AVR 칩들도 있고요. 지금 90S 계열은 지금은 단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타이니 계열로 대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가 계열의 칩들은 이렇게 핀수도 많고 고성능의 성능을 갖는 메가 계열의 칩들도 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 타이니 계열은, 그러니까 모델명이 AT 타이니로 시작을 하고요. 기능이 낮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도 싼 그러한 CPU들입니다. 매우 간단한 소규모 계통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에 1KB나 2KB의 아주 소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외형도 8핀에서 28핀 정도로 굉장히 작죠. 네, 지금 A타이니 45나 여기 있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8핀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8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은, 그러니까 포트 핀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응용 계통에는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20핀 정도, 20핀에서 28핀 정도의 핀을 갖게 됩니다. 이 타이니 계열의 AVR들은 굉장히 그것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엑셀 파일에서 뽑아서 여기에 예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바이스 명이 전부 다 AT 타이니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VR 칩들은 그 기본적인 디바이스 명 뒤에 오는 요 숫자, 여기 11이 있고 12, 13이 있죠. A 타이니 11,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숫자 1은 보통 보면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가지고 명명을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이나 12, 13, 15 이런 칩들은 플래시 메모리가 1KB고, 뭐 2로 시작하는 2313, 24, 뭐 25, 26, 28 이런 것들은 플래시 메모리가 2KB죠. 그 다음에 4로 시작되는 것은 4KB고, 8로 시작되어 있는 것은 8KB입니다. EEPROM의 각각의 모델마다 EEPROM이라든가 SRAM의 용량은 전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핀수 같은 것도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IO핀의 핀수도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작하는 그 주파수, 클럭의 주파수를 보면은 4MHz부터 요즘 나오는 칩들은 20MHz까지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이머 카운터를 내장을 했다거나 PWM을 내장을 했다거나, 그리고 보면은 ISP 기능은 대부분의 AVR 디바이스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컨버터라든가 웨이브 인터럽트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를 입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T 메가 계열인데요. AT 메가 계열은 이제 기능도 높고 가격도 타이니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뭐 몇만 원대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가장 AT 메가 계열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칩도 10,000원이 넘지 않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높은 응용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만드는 마이크로 로봇에 예를 들어서 축구 로봇이라든가 마이크로 마우스 같은 그런 로봇을 구현을 할 때 개인적으로 AT 메가 계열의 칩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부에
28kB나 에서 256kB의 상당히 큰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형도 이제 28핀에서 많게는 이제 100핀 정도로 상당히 많게 되겠습니다. AT메가, 여기 밑에 보면은 AT메가 계열은 이제 DIP 패키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AT메가 64나 128이나 256, 이제 최근에 나온 2560, 2561 이런 계열은 DIP 패키지가 없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SMD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DIP 패키지는 AT메가 8계열 이나 16, 32, 요 정도가 DIP 패키지하고 SMD 패키지를 둘 다 상품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만 예시를 했는데요. AT메가 계열의 AVR은 디바이스명이 AT메가로 시작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가지고 바로 AT메가라는 그 이름 뒤에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가지고 모델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이나 1280, 1281 이런 계열은, 이런 칩들은 플래시 메모리가 128kB고, 죄송합니다. 16이나 162, 165, 168, 169 이런 칩들은 플래시 메모리가 16kB고, 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의 모델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이니 계열에서는 이제 뭐 이런 EEPROM이나 SROM이나 그 다음에 IOP나 뭐 주파수 같은 건 알겠지만은 타이니 계열에서는 PWM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AD 컨버터 같은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었죠. 근데 AT메가 계열은 기본적으로 PWM이나 AD 컨버터, 그 다음에 16비트 타이머 같은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어떤 고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주변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T메가 2560이라든가 그 다음에 1280 이런 칩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칩들인데요. 스펙을 보시면은 2560하고 1280은 플래시 메모리만 용량만 틀리고 내부적인 구조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보시면은 외부에 이제 100핀짜리 SMD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비트하고 16비트 카운트 합쳐가지고 6개가 내장이 되어 있죠. PWM 채널도 16개로,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싼 그러한 특징이 바로 AVR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계열들, 예를 들어서 LCD를 제어하는데 특화된 LCD AVR이라든가 PWM에 특화된 PWM AVR이라든가 USB 컨트롤러를 내장한 USB AVR, 그 다음에 스마트 배터리 AVR, CAN, CAN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 장치가 내장된 CAN AVR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계열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AVR의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AVR의 메모리 용량은 이제 물론 그 디바이스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디바이스마다 전부 다 틀린데 AVR의 거의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플래시 메모리와 그 다음에 EEPROM과 그 다음에 내부 SRAM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메모리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플래시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그 ISP 기능이나 아니면 JTAG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내부의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내장을 하는 그러한 메모리고요. 약 10,000번 정도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의하면은 10,000번 정도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명령 하나당 2바이트, 그러니까 1워드나 또는 4바이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VR은 분명히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내부적인 동작은 8비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계어를 보면은 기계어는 2바이트나 4바이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2바이트이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자체도
주소 체계도 2바이트가 하나의 주소를 갖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EPROM을 보통 내장을 하고 있고요. EEPROM은 이제 10만 번 정도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읽고 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EPROM에는 이제 주로 한번 기록하면은 변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서 영구히 저장하는 용도로 EEPROM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SRAM이 있는데요. SRAM은 플래시 메모리나 EEPROM은 이제 비발성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아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가 않죠. 프로그램을 써놨는데 전원 끌 때마다 지워지면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나 EEPROM은 비발성 메모리인데 반해 SRAM은 이제 비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범용 레지스터 AVR의 SRAM은 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범용 레지스터 구간과 IO 제어 레지스터 구간,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SRAM은 그러니까 32바이트의 가장 하위에 32바이트의 레지스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위에 이제 64바이트에서 64바이트 정도의 IO 제어 레지스터, 각종 주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IO 제어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 IO 제어 레지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SRAM에는 동적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도시를 해보면은 이 그림과 같은데요. 크게 프로그램 메모리와 그 다음에 SRAM과 그 다음에 EEPROM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그러니까 타이니 계열의 아주 가장 하위 모델에서는 EEPROM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AVR 메모리가 프로그램 메모리와 SRAM, EEPROM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바이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VR의 명령어 자체가 2바이트나 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바이트가 하나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16비트 구조라고 명시를 해놨죠. 디바이스마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용량은 당연히 틀리고요. 그 다음에 SRAM에 보면은 하위에 32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의 바로 상위에 64바이트에서 480바이트 크기의 IO 제어 레지스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와 IO 제어 레지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이제 동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와 SRAM과는 별도로 EEPROM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0kB, 그러니까 EEPROM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4KB 이내에 EEPROM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메모리와 SRAM과는 별도로 한번 저장되면은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근데 단 프로그램 메모리나 SRAM 메모리를 접근하는 속도보다 많이 느리다는 게, 읽고 쓰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VR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AVR 이 구조 블록 다이어그램은 데이터 시트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AVR CPU 코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CPU 코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에 플래시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SRAM이 있고 EEPRO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게 외부 기기들, 내장된 외부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CPU 코어에 보면은 코어 부분에 그 32바이트의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상태나 컨트롤을 하는 제어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하는 ALU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CPU 코어에 해당이 되어 있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AVR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AVR 디바이스에 전원이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클럭이 인가가 되면은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리셋 신호가 인가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플래시 프로그램 메모리의 약간 좀 이제 디바이스마다 틀리지만은 시작되는, 그러니까 0번지라고 하죠. 0번지부터 기록된 프로그램을 하나씩 읽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디코더가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해당되는 동작을 컨트롤 라인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PC, 흔히 PC라고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그냥 PC라고 하는데요. PC는 현재 지금 수행되어야 될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명령어의 반지를 항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하나를 읽어서 이렇게 디코딩하고 수행을 하는 동안 수행을 하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 증가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값을 다시 읽어서, 그러니까 이전의 명령어 바로 다음 명령어겠죠. 읽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다 저장하고 디코드로 해독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이러한 동작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바드 구조를 언급할 때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읽어오고 해독하는 이 동작하고 그 명령어를 이전 명령어를 수행하는 동작하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클럭 사이클에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속 동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CPU 코어와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와 내장된 외부 메모리와 그 다음에 내장된 그 제어 장치들이 전부 다 데이터 버스로 물려 있죠. 데이터 버스로 물려 있어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할 때 이 데이터 버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보면은 레지스터하고 CPU에 있는 ALU하고는 바로 다이렉트로 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LU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을 하는 CPU의 유닛입니다. 그 ALU가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데이터 버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으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AVR의 특징에서 레지스터가 32개로 많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SRAM을 이용을 할 필요도 없이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명령어냐에 따라서 외부의 다양한 외부 기기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동작이 수행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내장된 기기는 AVR 디바이스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AVR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AVR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학습하려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성능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회로를 간단하게 꾸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P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장치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프린트 포트나 PC의 시리얼 포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무료 다운로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롬라이터 없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험을 하기에 적합하죠. 그 다음에 제어에 필요한 각종 주변기기들이 칩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회로가 마찬가지로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에 의해서 용도에 맞는 디바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이니 계열의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로봇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는 메가 계열의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